안녕하세요, 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PSV 관련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그 밑에 댓글로 질문을 달아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영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댓글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SV 강의를 들으면서 API 코드를 스터디하고 있습니다. API 520 내용 중에 PSV 셋프레셔 조정에 관한 내용에 궁금한 점이 있어 이 영상 내용과는 관련이 없지만 댓글로 질문을 드립니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API 520 Part 2 Section 7.33.3 Adjustment to Set Pressure Based on Upstream System에는 리퀴드 필드 시스템의 경우 리퀴드 스태틱 헤드를 고려해서 Set Pressure를 조정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API 520 Part 2 Section 7.3.3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Set Pressure의 조정에 관한 어떤 항목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영어를 한번 간략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영어 시간 아닌데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The set pressure of a PLV is typically based on the MAWP or design pressure of the protected equipment.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보통 이제 PARV의 set pressure는 뭐를 근거로 해서 정해지냐면은 그 보호되는 이퀴먼트의 MAWP 또는 디자인 프레셔를 근거로 해서 뭐 MAWP나 디자인 프레셔 각계 셋 프레셔를 정하죠.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 물론 MAWP랑 디자인 프레셔, MAWP 또는 디자인 프레셔와 다르게 셋 프레셔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 나왔어요. Other limiting pressure may become the basis. 그러니까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가. 셋 프레셔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이미 우리가 아는 내용이고, 여기 또 보면 the changes in the pressure between the protected equipment and the PLV should be evaluated to ensure that the operating pressure does not exceed the maximum allowed per code and to ensure that the maximum allowable accumulated pressure is not exceeded while relieving. 이게 이제 좀 어려운데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그 PRV랑 보호돼야 될 프로텍트 이퀴먼트 그 사이에 프레셔의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evaluated,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설계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오프닝 프레셔, 이 PRV가 열리는 오프닝 프레셔가 어떻게 해요? 맥시멈 얼라우드 보다 초과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거를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PRV와 프로텍티드 이퀴먼트 사이에 프레셔가 같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를 이제 나타낸 거 중에서 A 항목이 지금 질문해 주신 항목이에요. 스태틱 요 항목이 지금 A 항목을 질문해 주셨는데 A 항목이 뭐냐면 Static Liquid Head Between the Protected Equipment and the Relief Valve. 그 스태틱 헤드가 존재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For Liquid Filled System. 그 리퀴드로 꽉 차 있는 시스템인 경우에는 the liquid static head is taken into account,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static head가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되냐면은 set pressure를 조정함으로써 set pressure를 뭐 살짝 높인다든지 낮춘다든지 함으로써 조정을 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 보면은 제 생각으로는 위 케이스처럼 셋 프레셔를 조정하는 이유가 이퀴먼트나 배관에 노멀리 리퀴드가 풀로 차 있고 PSV 인렛 라인에도 리퀴드가 가득 차 있는 경우 프로텍티드 이퀴먼트의 MAWP 또는 디자인 프레셔를 PSV 셋 프레셔로 설정하면 릴리빙 시 릴리빙 프레셔의 기존의 PSV 인렛에 존재하는 리퀴드 스태틱 헤드까지 더해져 프로텍티드 이퀴먼트의 MAWP 또는 디자인 프레셔를 초과할 것을 우려하여 스태틱 헤드 프레셔만큼 셋 프레셔를 낮춰 주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하면서 제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본격적인 질문을 0번부터 주셨어요. 이제 그 플랜트 엔지니어링 하다 보면은 0부터 이렇게 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통 이제 1번부터 주시는데, 왜냐면 리비전 0이라든지 뭐 코딩에서도 같아요. 코딩도 0부터 시작하죠. 뭐 인덱스 100일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연력학 법칙 0법칙부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0번 질문이 뭐냐면 닉님이 과거 수행하셨던 프로젝트에도 위와 같은 경우 PSV 스텝 프레셔를 조정했던 경험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당연히 있죠. 오브 코스죠. 이거는 오브 코스다. 이런 이 리퀴드 스태틱 헤드 이렇게 리퀴드로 풀리 필드 되어 있는 시스템에 PR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스태틱 헤드를 꼭 고려를 해줘야 합니다. 오케이고. 근데 이제 이걸 보시는 분이 지금 이거 뭔 소리야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만약에 이 리퀴드가 이렇게 있어요. 리퀴드가 펌프가 없죠. 높아 단순히. 높기도 하고 여기 압력이 좀 높아. 그리고 여기 압력이 낮아. 그러면은 펌프 없이도 이렇게 흘려 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럼 여기 이건 필터예요. 필터예요. 필터인데 그때 이제 여기에 PRV가 설치가 돼 있을 때 여기랑 높이 차이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 말하는 겁니다. 뭐 10m야. 10m 위에 있어. 그러면 요 필터의 그 디자인 프레셔는 10bar 게이지예요. 10bar 게이지인데 그러면 이 PRV도 셋 프레셔를 10bar 게이지로 하겠죠. 보통 디자인 프레셔랑 같게 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10m가 있으면은 여기 필터는 지금 10bar야. 그럼 10bar에서 이 PRV가 터져야 되는데 여기는 얼마야? 여기는 9bar라는 거예요. 9bar 게이지. 9bar 게이지야. 요 필터는 보호해야 될 압력은 지금 10bar여가지고 빨리 릴리빙을 해줘야 되는데 PRV의 인렛은 이 높이차 때문에 9bar라는 거예요. 그러면 9bar면 이게 안 열리죠. 그러면 이게 열리려면 이 필터가 11bar까지 올라갔을 때 여기가 10bar가 돼가지고 그때서야 PRV가 터진다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보호해야 될 용기의 압력은 10bar 게이지인데 11bar 게이지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고려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이 항목의 뜻이에요. 네, 뭐 어렵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1번 질문을 또 볼게요. 1번 질문은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리퀴드 필드 시스템의 PSV 스텝 프레셔를 조정하는 이유가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보내주신 분이 경력이 몇 년 됐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온쇼에서 근무하시는 건지 오프쇼에서 근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온쇼도 프로젝트도 해보고 오프쇼 프로젝트도 해보고 FPSO라든지 뭐 픽스드 플랫폼에 들어가는 거 아니면은 그 아부다비의 온쇼에 들어가는 어떤 프로젝트를 다 해보았는데 이 리퀴드 필드 시스템에서 그 스태틱 헤드를 고려해야 되는 그런 설계적인 상황이 온쇼어보다는 오프쇼어에 더 그 빈도수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마 온쇼어에서 근무하면은 요거를 좀 많이 맞닥뜨리지 못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그 경력이 얼마 안 돼가지고 맞닥뜨리지 못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러한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흔한 경우예요. 되게 흔하다. 잘 안 써지는데 굉장히 흔한 경우다. 그런데 왜 온쇼어보다 오프쇼어에서 이거를 경험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더 많냐라면은 온쇼어 같은 경우는 물론 스페이스 제약이 있지만은 오프쇼어에 비하면 온쇼어는 천국이에요. 헤븐이야. 파이핑 엔지니어 헤븐이야. 파이핑 엔지니어의 어떤 지옥은 오프쇼어입니다. 그만큼 이제 더 힘들고 더 깐깐한 디자인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겠죠. 왜냐하면 오프쇼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픽스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이렇게 떠 있죠. 이렇게 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떠 있어. 그림은 좀 이상한데 일단 이해는 되죠. 이렇게 떠 있는데 이 면적 있잖아요. 플랫폼의 면적이 딱 정해져 있어요. 왜? 이거 1m만 늘려도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어쨌든 이게 정해져 있고 이 위에 모든 이퀴먼트를 다 올려야 돼. 그래서 보통은 덱이 있어요. 뭐 셀라 덱, 뭐 중간에 있는 건 메제닌 덱, 그리고 뭐 위에 있는 건 뭐 메인 덱 해가지고 이렇게 층을 나눠 놓습니다. 층을 나눠가지고 여기 사이사이에다가 이퀴먼트를 배치를 하는데 이퀴먼트가 큰 컬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뚫려서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컬럼 같은 경우에는 뭐 설치되는 거는 메제닌 덱에 설치가 됐지만은 이 윗부분은 컬럼 같은 경우에는 이 메인
메인 덱 위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펌프는 여기 있다고 해도 PSV는 여기에 있는, 뭐 많지는 않지만 여기에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 사이사이에 또 그 층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스키드 베이스드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펌프와 리퀴드 필드 시스템과 이 PSV 간의 높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경우가 온쇼보다는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어떤 경험에 비춰 봤을 때는. 그리고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것은, 이 PSV 세프레셔를 조정했던 경험이 있으셨는지 또 물어봤잖아요. 그래, 그러면은 너 말대로 이거를 더 많이, 이러한 스태틱 헤드를 고려해야 될 설계적인 상황을 많이 맞닥뜨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PSV 세프레셔를 이 API가 말한 대로 조정해 본 경험이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나는 조정하지 않는다. 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 프로세스 엔지니어는 선행 부서예요. 선행 부서라는 거는 설계 초반에 설계를 시작하는 부서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많은 정보들이 없습니다. 많은 정보들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에스티메이션과 어썸션을 해가지고 설계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어썸션과 에스티메이션을 잘 해야지 나중에 설계 변경이 안 일어나요. 왜냐면 어썸션과 에스티메이션을 나중에 정보를 벤더들이라든지 얻었을 때 크로스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에스티메이션 한 값이 괜찮은 값이구나, 그래서 바꾸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에스티메이션 한 값이 실제로 어떤 벤더의 인포메이션을 받아 보니까 잘못 에스티메이션 했구나, 그럼 변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벤더의 인포메이션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픽스가 되는 경우는 어떤 설계 막바지라는 거예요. 왜? 이 벤더의 인포메이션이 픽스 됐다라는 거는 구매를 했다라는 거야. 구매를 한 거는 굉장히 이제 설계적으로 막바지에 거의 다다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가서 이 PSV 세프레셔를 바꾼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잘하는 엔지니어가 아닙니다. 최대한 자기가 설계 초반에 어썸션하고 에스티메이션하는 값을 나중에 바꾸지 않아야 돼요. 물론 그래서 나중에 바꾸지 않으려고 마진을 많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마진을 많이 주면 어떻게 돼요? 쓸데없이 프로젝트의 코스트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마진을 많이 주지도 않으면서 또 어떤 마지노선을 잘 지켜야 돼. 그게 이제 에스티메이션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노선 밑으로 에스티메이션 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설계 바꾸는 거예요. 또 이 리퀴드의 스태틱 헤드를 고려해서 세프레셔를 바꾸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냥 뭐 여기저기 그냥 숫자만 바꾸면 돼. 근데 그 후속 공정이라든지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뭐 PSV 그 데이터 시트도 바뀌어야 되죠. 모든 뭐 P&Id도 바뀌어야 되죠. 모든 게 많이 다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말은 안 하지만은 관련된 부서들이 엄청 욕한다고요. 계속 바꾸네 아주. 그러면서 나 하나 때문에 다른 부서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PS 벤더라든지 일을 더블워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기가 처음에 PSV 세프레셔를 거의 초반에 정하겠죠. 그럼 이거를 나중에 돼서도 바꾸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꾸는 사람들을 봐요. 주변에서 나 같으면은 저거 안 바꿀 텐데. 한데 바꾸는 사람들 보면 어떤 식으로 말을 하냐면,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거 3D 모델링 보니까 파이핑 엔지니어가 바보같이 PSV를 10m, 20m까지 높여서 설치하는 바보가 어딨냐? 막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파이핑 때문에 이거를 고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없어. 변경은 있는데 잘못한 사람이 없는 거야. 예? 만약에 파이핑이 저렇게 위치를 저렇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변경하는 거다라고 이제 나는 또 태극권으로 해가지고 하겠죠. 이거 도대체 왜 바뀌는 거야? 누구 때문에 바뀌는 거야? 라고 하면은 아무도 그 원인 제공자가 없어요. 만약에 파이핑이 그렇게 하잖아요. 파이핑이 3D 모델 이제 보니까는 PSV 저렇게 높이 설치했더라. 그래서 이제 뭐 하겠죠. 여기 프로젝트 팀에서도 이거 PSV를 낮출 방법 없냐? 그럼 파이핑도 파이핑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아니 PSV는 플레어 헤더보다 높이 써야 되거든요. 아니 플레어 헤더가 지금 10m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낮추냐? 이건 내 잘못 아니다. P&Id에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써놨잖아. 프리 드레인을 해야 된다고 써놨잖아. 그래서 난 그걸 따른 것 뿐이야. 그래서 플레어 헤드보다 높게 설치한 것 뿐이야.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설계 변경은 있는데 그 원인 제공자가 없는 거야.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 누군가는 잘못한 것 같은데 잘못한 사람이 없어. 다 내 잘못 아니야. 근데 다 말이 맞아.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내 잘못 아니야. P&ID 있는 대로 나는 설계한 거야. 그럼 이제 그 프로세스 엔진, 야 나는 이때 P&ID 이렇게 썼지만은 3D 모델이 이렇게 멍청하게 될 줄 몰랐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되면 안 좋죠. 그럼 이제 파이핑 팀이랑 공정 팀이랑 또 사이 안 좋아지고, 어쨌든 저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안 바꾸면 다 해피하잖아요. 너도 나도 해피하잖아.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보면은 리퀴드 필드 시스템이라는 것이 평소에 리퀴드가 풀리 차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거버닝 릴리프 케이스가 리퀴드 릴리프 케이스이면 세프레쉬, 이거 다 지울게요. 다시 리퀴드 릴리프 케이스이면 세프레쉬를 조정해 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베셀이나 파이프 라인에 설치된 PSV의 위치가 평소 풀리 리퀴드로 채워져 있지 않고 베이퍼 섹션에 설치되었을 경우 PSV 거버닝 케이스가 리퀴드 릴리프 케이스에 해당한다 해도 세프레셔 조정을 해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하나씩 그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퀴드 필드 시스템이라는 것이, 여기 이 단어 있죠? 여기서 나온 단어죠. 리퀴드 필드 시스템이라는 것이 평소에 리퀴드가 풀리 차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거버닝 릴리프 케이스가 리퀴드 릴리프 케이스면 세프레셔 조정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제 보통은 리퀴드 필드 시스템이라고 이제 일하다가 엔지니어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보통 리퀴드 필드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앞에 풀리 완전히 가득 찬 리퀴드 필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보통 모든 베셀 같은 경우에는 리퀴드가 항상 있거든. 항상 있어. 어쨌든 리퀴드 필드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리퀴드로 가득 차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말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왜냐면 보통은 요거를 리퀴드 필드 시스템이라고는 말을 안 해요. 여기에 이제 PS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PSV가 여기도 베셀 위에 있거나 뭐 이렇게 하겠죠. 여기도 있죠. 여기도 이렇게 PSV가 이렇게 있는데 그림이 좀 이상한데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보통은 요거를 이제 풀리 리퀴드 필드 시스템이라고 안 봐요. 풀리 리퀴드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요 부분 있죠. 펌프. 그러니까 이퀴먼트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파이핑이라든지 PSV가 붙어 있는 곳에 항상 베이퍼 존 없이 리퀴드로 풀리 차 있는 곳 있죠. 여기 보면은 여기도 요 압력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펌프 없이. 그래서 요 부분을 리퀴드 필드 시스템이라고 해요. 요 PSV 기준으로 해가지고, 왜냐면 여기 다 리퀴드로 꽉 차 있으니까, 필터 부분도.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보면은 풀리라고 안 했죠. 풀리라고 안 했어요. 리퀴드 필드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요것도 리퀴드 필드 시스템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거의 기준은 뭐냐면, 여기 지금 말씀했다시피 거버닝 릴리프 케이스가 리퀴드 릴리프 케이스면 세프레셔 조정해줘야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라고 했는데, 맞죠? 그러니까 이게 리퀴드 풀리건 파셜리건 간에 그거는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전이잖아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프로텍트 될 이퀴먼트와 PSV 간에 물리적인 거리가 있어서 이게 파핑이 됐을 때 과연 프로텍티드 이퀴먼트의 프레셔와 인내 PSV 프레셔가 변화가 있을 거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리퀴드 스태틱으로 인해서. 봐봐요. 이거는 지금 보면은 풀리 리퀴드 시스템은 아니에요. 풀리 리퀴드 시스템은 아닌데, 말 그대로 이 PSV가 케이스가 파이어 케이스일 수도 있고, 만약에 이 베셀이 굉장히 커가지고 뭐 이 컨트롤 밸브가 페일 오픈돼. 그럼 이 볼륨이 이쪽으로 다 내려오겠죠? 내려와서 이 볼륨이 노멀 리퀴드 레벨이 이 베이퍼 섹션보다 더 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여기 리퀴드 스태틱이 생기겠죠. 고려를 해줘야죠. 지금 뭐 풀리고 아니고 간에 떠나서 이 PSV가 터질 때 그 상황 있잖아요. 그때 리퀴드 케이스가 있다 라고 했으면 당연히 이걸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풀리건 파셜리건 리퀴드 필드 시스템, 그러니까 리퀴드가 차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거버닝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PRV가 어떤 리퀴드가 어느 정도
차 있어. 그래서 그 케이스가 리퀴드가 릴리빙 되는 케이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거번이건 아니건 간에 무조건 이제 해줘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게 차이가 나면은 문제가 있잖아요. 예? 뭐 10바에서 열려야 되는데 11바에서 열린다? 그럼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거버닝이건 간에 뭐 다른 거버닝이 아니건 케이스건 간에 이게 풀리건 간에 파셜리건 간에 어쨌든 PSV로 리퀴드가 파핑이 되는 케이스가 있으면은 그래서 요 부분과 요 부분에 스태틱 헤드로 인해서 어떤 그 열리는 그 PSV 셋 프레셔와 이 프로텍티드 이퀴먼트 간의 프레셔가 심각하게 다르다라고 하면 무조건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좀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답변이 됐나요? 예를 들어 뱃셀이나 파이프라인에 설치된 PSV의 위치가 평소 풀리 리퀴드 채워져 있지 않고 베이퍼 섹션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PSV 거버닝 케이스가 해당한다 해서 프레셔를 조정해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건 틀린 말이죠. 아니에요. 이거는 아닙니다. 무조건 고려를 해줘야 돼요. 스태틱 헤드로 인해서 PSV 셋 프레셔랑 프로텍티드 된 이퀴먼트의 프레셔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고려를 해줘야 돼요. 자, 다음 질문. PSV 설치 위치가 프로텍티드 시스템에서 멀고 높은 곳에 설치되는 경우가 아니고 프로텍티브 시스템 근처에 설치될 경우 엘리베이션 10m 이내 고압의 배출 환경에서 리퀴드 스태틱 헤드가 끼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 같은데 셋 프레셔 조정이 프랙티컬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항상 엔지니어는 그 숫자로 말을 해야 되죠. 예? 뭐 엘리베이터 10m 이내는 괜찮아요? 예? 10.1m는 어때요? 10.1m 되면 고려해주고 10m면 고려 안 해줘? 이 기준이 누가 정할 거냐 이거죠.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예? 뭐 5m는 괜찮고 10m는 안 괜찮아요? 뭐 5m는 괜찮고 6m는 고려해야 돼요? 이게 미미할 것 같은데 이게 애매하다. 이렇게 사용하면은 누가 좋은 답변이라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코멘트를 했어. 야 이거 엔드 유저가 그렇게 코멘트를 했어. 이거 스태틱 헤드 고려해가지고 PSV에다가 고려해 라고 했는데 이거 뭐 10m 이내고 미미하다 라고 했는데 나 같으면 이거 안 받아줘요. 나 같으면 야 미미의 근거가 뭐냐 라고 물어보겠죠. 당연히 해잡 때도 이렇게 답변하면 당연히 이제 구사리 먹죠. 뭐 니글리저블하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짜 뭐 예를 들어 뭐 1m 이내라고 하면은 니글리저블하다 미미하다라고 했을 때 다 수긍할 것 같은데 만약에 6m 뭐 7m 야 이거를 과연 미미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때부터는 사실 1m도 어떻게 보면 마진이 되게 없어. 그러면 1m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디자인 프레셔랑 MAW랑 진짜 같아. 그러면은 1m도 어떻게 보면은 미미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극단적으로 비약해서 봤을 때는. 뭐 그래 알았다. 이제 이걸 듣고 그래 뭐 니 돈 굵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아니 여기서는 보면은 뭐 리퀴드로 릴리빙 되면 무조건 고려해야 된다고 뭐 큰 소리 뻥뻥 치고 여기서 뭐 기준이 뭐냐 10m 이내는 뭐 미미할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다 해줘야 되는 것처럼 말을 해놓고 아까 처음에 네가 나는 안 해줬지롱 했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이제 태극권 하는 거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물론 이걸 다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려한다는 것이 PSV 셋 프레셔를 바꾼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걸 리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리뷰를 해가지고 충분히 어떠한 근거 때문에 바꾸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너무 뭐 니똥 뭐 칼라 파워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이제 내가 PS 프레셔를 바꾸지 않았나 어떻게 이제 증명을 했냐라는 거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이제 제가 항상 말했죠. 디자인 프레셔는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정해주는 거고 MAWP는 뭐예요? 우리 기계 설계 엔지니어들이 컴프레서라든지 피부 엘라이트 돌려가지고 그 디자인 프레셔를 근거로 해가지고 아스메 섹션 8, 뭐 디비전 1, 압력이 높으면 디비전 2, 3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디비전 8에 8에 디비전 1에 UG 27에 보면은 그 쉘의 thickness를 구하는 공식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thickness를 구하고 그거를 구해서 thickness가 나오면은 이제 플레이트 thickness를 정수로 정해가지고 이제 제작을 하겠죠. 그래서 그 정수 뭐 10.25 이렇게 thickness를 된 거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뭐
11mm, 뭐 12mm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12mm를 다시 여기다 넣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MAWP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제 경험상 거의 모든 프로젝트에 MAWP는 항상 디자인 프레셔보다 커. 디자인 프레셔보다 큽니다. 만약에 MAWP가 디자인 프레셔랑 정확하게 같다? 이거 난 거의 본 적 없어요. 이거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기 프로젝트에서 이런 경우를 봤다. 디자인 프레셔랑 MAWP랑 같은 프로젝트가 있다. 저한테 댓글 달아주세요. 하여튼 거의 MAWP가 이제 크게 돼 있어요. 거의 커요. 물론 얼마나 마진이 있는지는 프로젝트마다 다르겠지만은 이 thickness를 얼만큼 적용하는지 다르겠지만은 거의 MAWP가 커요. 그러면 사실 API는 스탠다드예요. API는 스탠다드고 아스메는 코드예요. 그래서 API를 안 따라도 돼요. 이거 뭐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스탠다드화 시켜 놓은 거예요. 그 엔지니어들이 실수 안 하게끔. 그렇지만 아스메는 법규예요. 이거는 꼭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안 돼. 이건 법입니다. 법. 러예요. 러. 네? 그래서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아스메 섹션 8의 디비전 1을 보면은 디자인 프레셔는 거의 안 나와요. MAWP 가지고 다 해요. 그리고 그 하이드로 테스트도 다 MAWP 곱하기 1.3 곱하기 뭐 LSR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디자인 프레셔는 이제 여기서 뭐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MAWP가 중요해요. 자, 그러면 왜 제가 MAWP에 대해서 말을 하느냐 이제 볼게요. 보면 이 필터를 보자고요. 이 필터를 이제 보면 여기에 밸브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PSV가 달려 있는데 만약에 이 PSV 높이를 뭐 10m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스태틱 헤드를 고려하는 게 왜 고려하는 거겠어요? 지금 만약에 여기서 10바 게이지에 터져야 되는데 PSV 세퍼레이션을 10바로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11바일 때 요 PSV 인넷이 10바이고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베셀 프로텍트 보호돼야 될 베셀이 10바에서 보호가 돼야 되는데 11바까지 초과해서 올라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진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봐봐요. 디자인 프레셔가 뭐 10바 게이지예요.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정해줬어. 10바 게이지야. 근데 MAWP 요거는 이제 베셀 제작 도면에 다 나오죠. PSV의 위치를 3D 모델링해서 알아서 코멘트할 정도면은 이 MAWP는 다 이미 나온 뒤에요. 거의 프로젝트상. 그럼 MAWP는 거의 뭐 한 예를 들어 말게요. 11바가 될 수도 있어요. 11바 게이지가. 예를 들어 뭐 10.5바가 될 수도 있고 이건 thickness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11바 마이너스 10 하면 얼마예요? 1바가 되죠. 그럼 1바가 우리의 마진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용한 건 뭐냐? 어떻게 해서 다 설득을 시켰냐? 봐라. 여기에 디자인 프레셔는 10바지만은 MAWP가 11바 게이지다. 11바 게이지야. 그래서 이거를 10바로 놔도 10바 게이지로 놓는다고 해도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MAWP 이상 안 올라가니까. 여기가 10m 이렇게 돼도 당연히 MAWP는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드로잉 첨부하고 계산서, 스트레스 그 강도 계산서 첨부하고 해가지고 MAWP 이 필터 베셀에 MAWP는 11바 게이지라는 걸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는 1바의 마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10바를 뭐 9바 게이지로 안 바꿔도 된다. 9바 게이지로 바꾸라는 소리죠. 결국은. 왜 이 PSV가 9바에서 열리게 해야지 이 필터는 10바 이상으로 안 올라가니까. 10바 이상으로 안 올라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MAWP가 이렇게 마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세퍼레이션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넘어간 케이스가 거의 다예요. 저는 다 100이면 100이 다 억셉트해요. 그런데 이제 어설프게 야 MAWP면 어쩌고저쩌고 하면 어설프게 하면 이제 안 됩니다. 어설프게 하면 안 되고 프로페셔널하게 해줘야 돼요. 보면 이 필터 베셀 이제 드로잉 뭐 강도 계산서를 보면은 어쨌든 이렇게 노즐이 있겠죠. 베셀에 노즐이 있어. 노즐 있고 플랜지가 있어. 노즐 있고 플랜지가 있어. 그러면 이 스트레스 어널리시스 강도 계산서는 어디까지 하냐면 이 베셀 매니팩처러의 스코프는 이 플랜지까지예요. 거의 보면은
뭐 이제 블라인드 플랜지까지 할 경우도 있죠. 뭐 매놀이라든지 뭐 블라인드 플랜지가 있으면 블라인드 플랜지까지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노즐이랑 플랜지까지 다 이제 강도 계산서를 이제 작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MAWP 가장 작은 게 MAWP가 된다고 했죠. 이거 다 설명드렸습니다. 전 그 강의 시간에. 이거는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어쨌든 여기서 가장 작은 값이 MAWP야. 그러면 이제 요거뿐만 아니라 플랜지도 물어보는 이제 좀 멍청한 사람이 있어요. 멍청한 사람이 있어. 이 파이핑은 어떡할 거냐. 그래, 베셀은 알겠는데 이렇게 파이핑에 붙어 있는 경우는 이 파이핑도 체크를 해라, 플랜지도 체크해라 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멍청한 사람이죠. 어쨌든 플랜지에 이제 레이팅 체크하는 방법 다 알죠. MAWP 체크하는 방법 다 아시죠? 모르시면 아셔야 돼요. 그런 것까지 다 말을 해줘야 돼요. 어차피 근데 이 MAWP 베셀에서 말한 거는 이 플랜지까지 다 포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플랜지는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예? 어디서 갖고 왔냐? 이 아스메 B16.5 파이프 플랜지스 앤 플랜지드 피팅, 여기서 갖고 온 거예요. 파이핑 스펙에서 갖고 온 거야. 같이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파이프 라인이잖아. 근데 어쨌든 이 플랜지는 같아야 되잖아요. 이 베셀에 붙어 있는 플랜지나 파이핑에 붙어 있는 플랜지나 같은 그 스펙 스탠다드라는 거예요. 스탠다드 플랜지라는 거야. 네? 요 아스메 B16.5에서 갖고 온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플랜지도 그래. 플랜지도 MAWP 확인해 줄게 하는 거예요. 보면은 아스메 9를 보면은 어떤 용접 사항 때문에 이 P넘버라는 게 있고 그룹 넘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P넘버가 있고 그룹 넘버를 또 세분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부를 해보세요. P넘버가 뭔지 그룹 넘버가 뭔지는 요 이제 그 머티리얼 성질에 따라서 아니면 스트레스 그 성질에 따라서 나눠 놓은 건데, 이제 아스메 B16.5로 가보면은 머티리얼 그룹 넘버 요걸 그대로 갖고 왔어요. 1 이렇게 그대로 갖고 왔어. 그래서 요거를 다시 나눕니다. 1.1. 그래서 요거는 머티리얼 그룹 1.1이에요. 요거는 1.29. 오케이?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 프레셔 머티리얼 그룹 넘버대로 다시 프레셔 템퍼러처 레이팅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있어요. 1.1 그룹은 2-1.1 테이블을 보면 되고, 요 1.2 그룹은 요 테이블을 보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그룹이 1.1 그룹이야. 그러면 2-1.1 테이블을 보면 돼. 그러면 이 테이블로 갑니다. 이건 플랜지예요. 플랜지, 이제 멍청한 사람은 이제 플랜지도 물어봐. 야, 베셀의 티크니스는 알겠어. 베셀의 티크니스는 요거를 통해 가지고 MAW를 구한 거 알겠는데 플랜지는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멍청한 사람이 있죠. 근데 이제 강도 계산서에 이제 플랜지까지 다 나오는데, 어쨌든 이거 모르시는 분을 위해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하면은 이렇게 테이블이 2-1.1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Pressure, Temperature, Rating for 그룹 1.1 머티리얼이 있어요. 그럼 1.1 머티리얼 그룹에 대한 플랜지, 온도 압력에 의한 플랜지 파운 이제 레이팅이 있고, 거기에 건들 수 있는 MAWP가 있습니다. 여기 뭐 워킹 프레셔가 있는데 MAWP예요. MA가 생략된 거예요. Maximum Allowable Working Pressure예요. 그래서 이 템퍼레처가 이렇게 있죠. 템퍼레처가 있고 이제 클래스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우리 뭐 플랜지가 뭐 300파운드라고 했어. 그러면 거기 그 플랜지 적용한 플랜지의 그 온도에서 MAWP는 이거야. 야, 그러면 베셀 티크니스 됐고 플랜지 됐지? 이제 프로세스 엔진 이거 잘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물어봐요. 야, 그러면 파이프는 어떨 거? 그러면 파이프도 어떻게 해요? 파이프도 티크니스 구하는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파이프는 또 다를 수 있어요. 베셀이랑 파이프랑 그 MAWP가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다 제가 설명드렸어요. 파이핑 티크니스 구하는 그거 보면은 여기 아스메 B31.3 304.1.2 보면 여기에 파이핑 티크니스를 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티크니스를 알죠? 스케줄 뭐 40이다. 40이면은 뭐 여기 넣어가지고 프레셔를 워킹 MAWP까지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것까지 이제 물어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자기가 모르니까. 그래서 보면은 요 아스메 섹션에도 이렇게
그 롱지튜디널 조인트. 왜냐면 이 베셀을 플레이트를 돌돌 말아가지고 여기 가운데를 세로로 여기를 용접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말한 거예요. 요 롱지튜디널 조인트는 여기를 말하는 거고, 요 서컴퍼렌셜 조인트는 요거를 이제 뭐 이렇게 헤드를 붙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는 이제 동그란 그 웰딩 포인트가 서컴퍼렌셜 조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 부분, 요 플레이트를 돌돌돌 말겠죠. 돌돌 말면은 여기를 고려한 thickness를 구하는 식이 요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그 S는 맥시멈 얼라블 스트레스고, E가 이제 조인트 이피션시 해가지고 뭐 RT에 따라서 뭐 스팟이냐 풀리 RT냐에 따라서 요게 이제 달라지죠. 풀리라든지 심미스는 1이죠. 어쨌든 그래서 요것도 있는데, 보통 보면 요거 두 개 중에 여기에 보면은 1번과 2번 중에 큰 그 thickness가 크게 나오는 거를 그 선택하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봐봐요. 2가 있죠. 항상 이거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작아요. 보통 이겁니다. 이건 볼 필요도 없어. 이거로 이제 거의 thickness 계산을 다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2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요 근거로 해가지고 MAW 구하는 거고, 파이핑도 요거에서 MAW 구할 수 있고 하면은, 이 PSV가 사실은 그 베셀만 보호하는 게 아니거든요. 베셀만, 이 PSV가 어디를 보호하냐면은 이 베셀도 보호하지만 요 밸브부터. 근데 이 밸브도 다 제작을 뭐로 하냐? 아스메 프레셔 그 압력 파트는 다 아스메 요거로 의해서 밸브 업체도 요걸로 통해서 계산을 하고 다 합니다. 어쨌든 다 여기까지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베셀은 이제 강도 계산서 보고, 요 파이핑도 thickness가 MAW가 얼마나 나오는지도 한번 보고, 예? 그 온도에서, 릴리빙 온도에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다 설명을 해주면은, 이제 다음부터는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좀 자세하게 피곤하지만 이렇게 해주면은 다음에는 이제 안 물어봐요. 아, 얘가 나보다 많이 알고 있구나 라고 해가지고 안 물어봐요. 근데 그런 거 설명 안 해주고, 야, 여기 한 10m 이내니까 미미할 것 같은데 라고 이제 답변을 보내면은, 그러면 이제 엄청 공격을 받겠죠. 프로페셔널하지 않게 미미가 뭐냐, 미미하다는 근거가 뭐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미미하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 마진이 여기가 만약에 10m야. 우리가 마진이 갖고 있는 건 1바야. 디자인 프레셔와 MAWP의 차가 1바인데 여기가 뭐 20m 떨어져 있어. 그러면은 어쩔 수 없죠. 이거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20m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거의 다 제가 했던 프로젝트는 MAWP 안에 다 거의 다 들어와가지고 제가 다 잘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야,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냥 이거 10바인 거 9바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뭐 아스메까지 펼쳐가면서 MAWP 이거 귀찮아 해가지고 그냥 바꾸면 편할 거 가지고 왜 이렇게 하냐라고 하는데, 봐봐요. 10바가 세프레셔인데 만약에 9바로 바꿔. 예? 9바로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뭐 여기가 10m라고 10m면은 1바 낮춰야 되죠. 그래서 10바에서 9바 이렇게 낮추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면은, 보통은 디자인 프레셔를 정할 때 디자인 프레셔를 어떻게 정하냐면은, 뭐 프로젝트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보통은 그 맥시멈 오퍼레이팅 프레셔에 곱하기 1.1배가 디자인 프레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팅 프레셔가 9바예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오퍼레이팅이 9바라고 했잖아요. 오퍼레이팅 9바지야. 근데 이거 셋 프레셔를 9바지로 바꿨어. 네?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것이 오퍼레이팅 때 계속 열린다는 거예요. 9바 게이지 오퍼레이팅 하고 있는데 PS 열리면 어떻게 돼요? 안 좋겠죠. 응? 그럼 여기서 이제 또 그러실 수 있어요. 아, 닉 바보 멍청아. 야, 여기가 리퀴드로 꽉 차 있잖아. 이 멍청한 니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리퀴드가 꽉 차 있으면 여기는 9바라고 해도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그래, 오케이. 8바가 되겠죠. 8바 게이지가. 응? 그럼 이런 경우엔 괜찮아. 리퀴드가 꽉 차 있으면. 그런데 내가 또 그랬지. 야, 이 멍청아. 너 현장 가봐라. 현장 안 가봐도 돼. 이게 파이프가 이렇게 있잖아요. 파이프가 있고 이렇게 PSV 파이프가 이렇게 있잖아. 네? 여기가 10m라고 할게요.
그렇게는 안 보이지만 짧지만 10m라고 할게요. 예, PS가 이렇게 있고 10m면 여기에 베이퍼 꽉 차 스타트업 때 이거를 릴리빙 못 시킨다니까요. 못 올라가. 그래서 이 리퀴드가 이 PSV까지 꽉 찰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구바면은 요 베이퍼 프레셔도 구바가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거 PSV가 열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아까 질문자님이 말해주셨는데 어딨냐? 여기 말했죠. 배관에 노멀리 리퀴드가 풀로 차 있고 PSV 인넷 라인도 리퀴드가 가득 차 있는 경우라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는 가득 찰 수가 없어요. PSV 인넷에. PSV는 항상 요 포인트보다 위에 있죠. 밑에 있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PSV가 진짜 거꾸로 있다. 요거 자기 공장이나 어디 해본 적 PSV가 거꾸로 달린 적 있어가지고 여기 인넷 라인이 완전히 리퀴드를 꽉 차게끔 만든 설계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 달아주세요. 저는 이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어쨌든 아무리 이 시스템이 리퀴드로 꽉 차 있다고 해도 이 PSV 인넷은 리퀴드로 꽉 찰 수가 없어요. 물론 요 바이패스로 해가지고 뭐 굳이 일부러 요걸 베이퍼를 빼주지 않는 이상 여기 PSV 인넷은 항상 베이퍼가 트랩되게 돼 있습니다. 항상 베이퍼가 트랩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제가 자꾸 이걸 안 바꾸려고 했냐면은 그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 펌프도 여기는 리퀴드로 꽉 차 있지만 PSV 인넷은 항상 베이퍼가 있어요. 이거 뺄 수가 없어. 뭐 이게 PSV가 한번 터지면은 그때부터는 여기에 리퀴드가 차 있겠지만 뭐 PSV가 터지는 상황이 많이 없을 뿐더러 스타트업 하면은 여기는 거의 베이퍼가 항상 있습니다. 베이퍼 트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 PSV를 낮추잖아요. 그럼 이 PSV 인넷 압력이나 여기나 똑같아요. 그래서 오퍼레이팅만큼 낮추면은 PSV가 항상 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왜 제가 안 바꾸려고 했냐면은 바꾸면 큰일 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건 부수적인 이유에 파이핑 팀이라든지 인스트루멘테이션 팀 데이터 시트 바꾸고 P&ID 바꾸고 뭐 이거 막 다시 더블로크 하는 건 둘째 문제고 이 내 프로세스 오퍼레이팅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만약에 펌프가 이렇게 있어. 만약에 펌프가 오퍼레이팅이 구바 게이지여가지고 오퍼레이팅 구바 게이지여가지고 처음에 설계할 때 그 디자인 프레셔 10바로 했어. 그래서 여기도 셋으로 10바를 했어. 뭐 펌프 하이돌릭 뭐 어쩌고 뭐 해보니까는 요 펌프 디스차지 있잖아요. PS가 붙어있는 라인이 9.5 5바까지 올라갔어. 예? 9.5바까지 올라갔어요. 오퍼레이팅이 초반에 설계할 때는 9바라고 생각해가지고 디자인 프레셔 10바로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런 경우는 많이 없는데 근데 보통은 디자인 프레셔가 다 피드 단계에서부터 내려와요. 그래서 못 바꾼단 말이야. 그래서 피드 단계 때는 요 라인을 오퍼레이팅이 9바겠지 해가지고 디자인 프레셔를 10바로 이제 했어요. 근데 실제로 디테일에서 해보니까는 하이드롤릭 개선해보니까는 펌프 디스차지가 9.5바 게이지가 걸리는 거야. 예? 그럼 이게 큰일인 거예요. 왜? 디자인 프레셔는 10바인데 오퍼레이팅이 9.5바다? 이거 무슨 소리냐? 평상시 때 이 PSV가 셀 수 있다라는 거야. 왜 뭘 근거로도 셀 수 있다고 말하는 거냐? 다 이제 제 머릿속에 나온 게 아니라 다 API 스펙 근거해서 말하는 겁니다. API 526에 보면은 리키지 테스트 프로시저가 나와요. PSV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PRV를 제작하고 그걸 리키지 테스트할 때 테스트 프레셔가 얼마냐면은 셋 프레셔의 90%로 해서 리키지 테스트를 한다는 거야. 응? 그 얘기는 뭐냐? 이 PSV를 제작해가지고 셋 프레셔가 이해하시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셋 프레셔 10 바면은 여기다가 워터를 채워가지고 9바까지 올리는 거야. 응? 9바까지 올려봐. 그래서 이 스프링으로 안 세야 되는 거죠. 안 세야 돼. 9바에서 안 세야 돼. 그래서 얼마큼 세야 되냐면은 이 크라이테리아가 있습니다. 억셉턴스 크라이테리아가 있죠. 그래서 이걸 넘으면 안 돼요. 10 큐빅 센티미터 퍼 아워를 넘으면 안 된대. 여기 세는 양을 재가지고 이 10 큐빅 센티미터 퍼 아워를 넘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퍼레이팅 9.5바야. 그러면 우리 테스트 한 압력은 9바라거든. 그래서 이거를 통과했다고 해도 9.5바에서 많이 셀지 안 셀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인증 어떤 서티피케이션은 9바 기준이지 9.5바 기준이 아니야. 그래서 보통은 오퍼레이팅 프레셔를 왜 그 컨벤셔널 PRV에 90% 밑으로 하게 하냐면은 그 근거가 이 리키지 테스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오퍼레이팅 프레셔랑 그 셋 프레셔랑 너무 가깝잖아요. 이게 10% 이내가 되잖아요. 그러면 셀 수 있다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 왜? 이거 실험을 안 해봤으니까. 새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새도 아무 잘못 없어. PRV 만든 업체는 야, 우리 테스트는 90% 9바에서 했기 때문에 9.5바에서 센다고 해도 우리는 아무 잘못 없어. 우리는 그냥 코드 따르고 거기에 따라서 아스메 UV 스탬프 받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 한 9.1바는 괜찮아. 9.1바까지는 괜찮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PRV가 아이고 잘 안 보이는데 그 엔드 유저라든지 PMC가 야 여기 너 스태틱 헤드 고려했어? 여기 임마 5m잖아. 5m 고려해. 그럼 0.5바죠. 그러면 셋 프레셔를 9.5바로 낮춰야 돼. 에? 멍청하게 그 말 듣고 아 그러냐 9.5바로 낮출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오퍼레이팅은 9.1바야. 오퍼레이팅 9.1바야. 그러면 사이가 0.4바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셀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제가 뭐랬어요? 여기는 리퀴드로 꽉 차 있으면 몰라. 리퀴드로 꽉 차 있으면 모르는데 리퀴드로 꽉 안 차 있다니까요. 다 베이퍼라니까. 채울 수가 없다니까 여기를. 그리고 일부러 스타트업 때 일부러 가가지고 채우려고 노력도 안 하고. 여기는 그냥 베이퍼예요. 그냥 PSV 인넷 파이프는 여기는 베이퍼예요. 그냥. 예?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렇게 무조건 바꾸면 안 돼요. 이거 바꾸는 사람은 실력 없는 엔지니어야. 바꾸면 안 돼 절대. 아 물론 이제 MAWP가 마진이 별로 없으면은 바꿔야죠. 그리고 뭐 이게 뭐 한 50m 그럴 리는 없겠지만 PSV가 50m 이상 높이에 설치가 돼 있다? 그러면 별 수 있어요. 바꿔야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바꾸지 말아야 된다. 응? 이런 오퍼레이팅 프레셔를 고려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여기 PSV 인넷은 리퀴드로 차 있지 않다라는 것도 그 오퍼레이팅 프레셔를 고려할 때 같이 이것도 고려를 해야 돼요. 응? 그리고 연관부서 다 바꿔야 되잖아. 그리고 PRV 밴더도 다 바꿔야 되잖아. 예? 바꾸면은 또 그러니까 이게 영향이 미치는 게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뭐 바꾸면 안 돼. 바꾸면 진짜 욕먹어도 싼 엔지니어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질문에 대한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미미라는 거는 MAWP 기준에서 MAWP 마진보다 미치면은 업셉터블 한 거다. 안 바꿔도 된다. 근데 MAWP 넘어간다. 라고 하면 뭐 별 수 있어요. 바꿔야죠. 네, 감사합니다.